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선수입니다. 드디어 아바타3 불과 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179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좀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는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관람을 마쳤는데요. 지루할 틈은 없었어요. 그리고 2편에서 서사가 다소 아쉬웠다는 분들, 이번 3편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자본과 기술력이 인간의 상상력과 만났을 때 어떤 재미와 감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영화의 시각적 요소나 볼거리는 아니고요.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제가 극장을 나설 때 제 머릿속을 강타한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민족 문제, 인간 존엄의 가치, 그리고 적과의 동침이라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죠. 영화는 이 다층적인 현대사회의 갈등을 판도라라는 거울에 비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끝내 지켜야 할 정의란 무엇인지, 또 다른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네이트리는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종족의 안전을 위해 적의 아들인 스파이더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저는 마이클 샌델이 던졌던 세 가지 정의관을 떠올렸는데요. 먼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네이트리의 논리는 명확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잠재적 위협이자 적의 핏줄인 스파이더 한 명을 희생시켜 나비족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네이트리에겐 정의가 되겠죠. 샌델이 언급한 트롤리 딜레마에서 전차의 레버를 당겨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려는 인물이 바로 네이트리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칸트의 의무론이 충돌하며 인간 존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칸트는 말해요.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스파이더가 퀴리치 대령의 아들이라는 건 그의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이 짓지 않는 죄로 인해 죽음의 수단이나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적 식민주의 아래서 희생되는 개인의 인권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샌델이 강조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입니다. 네이트리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녀는 장남 네테이암을 잃은 상실의 고통을 겪은 어머니이자 종족의 수호자죠. 그녀에게 정의는 추상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내 가족, 내 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샌델이 말하는 연고가 있는 자아로서 그녀는 보편적 인권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냉혹해 보이죠. 하지만 샌델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서사를 가진 인간의 고뇌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이트리가 인간은 아니지만요. 샌델은 이런 공동체적 정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타자를 배제하는 순간 또 다른 부정의로 변할 수 있음을 동시에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네이트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바타3는 이 정의의 문제를 이방인의 서사로 확장합니다. 사실 주인공 제이크 셀리부터가 이방인이었죠. 인간이었던 그가 나비족의 족장 투르크 막토가 된 것은 경계를 허문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눈여겨볼 점 하나는 가족의 재정의입니다. 영화는 상실, 죄책감, 상처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통해 가족을 묶어내는데요. 혈연을 넘어 입양, 위탁, 심지어 적의 아들까지 품는 제이크 가족은 현대사회의 대안적 가족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스파이더의 선택이 흥미로워요. 그는 친부 퀘리치라는 현대적 식민주의의 상징과 자신을 길러준 제이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는 피보다 진한 관계와 소통을 선택하죠. 이것은 3편의 서사를 끌고 가는 로아크와도 연결됩니다. 로아크는 타자와의 공생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아바타와 인간, 나비족 내의 다른 부족들이 뒤엉킨 갈등 속에서 영화는 배신과 상처를 책임과 연대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니체는 일찍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현대인의 허무주의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아바타 시리즈에서 다시 신을 불러옵니다. 바로 자연의 의지 에이와족.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정복력은 전형적인 현대적 식민주의를 상징하는데요. 자원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타종족의 터전을 파괴하는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와 닮아 있죠. 인간의 기술력이 판도라를 재로 만들 때 초자연적인 힘과 메시아적 존재인 키리의 개입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영화의 부재인 불과 재를 잠시 언급해보면 중의적인데요. 불은 혁명과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식민주의적 욕망의 도구가 될 때 남는 것은 오직 재뿐이라는 겁니다. 활이라는 재래식 무기와 총이라는 현대식 무기의 대결은 기술의 진보가 도덕의 진보를 앞지를 때 발생하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죽은 자 네테이암과 산자 로아크가 교감하는 신화적 요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죄책감을 딛고 다시 자연과 그리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주 개척과 AI 시대를 연 우리 인류가 직면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바타3 불가제는 단순한 블록버스터를 넘어 지구의 자원 고갈과 생태 문제, 그리고 타자에 대한 증오라는 현실의 문제를 판도라라는 거울에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재앙일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은 희망일지는 이어질 후속편들 그리고 영화를 본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거예요. 이방인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공생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상실의 상처를 복수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화해의 밑거름으로 쓸 것인가. 여러분이 발견한 판도라의 정의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깊이 있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